그날 추석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생크림 케이크를 얼굴에 맞았다. 형님들이 웃으며 던진 그 케이크가 내 뺨을 때릴 때 온 가족이 폭소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패배자 녀석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35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 딸이었다. 그들은 나를 늘 그렇게 불렀다. 성공한 오빠들, 시집간 언니들 사이에서 나는 영원한 실패자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림이 눈으로 흘러들어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모욕, 무시,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 느끼는 우월감.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다. 그날부터 인연을 끊었다. 전화도 차단하고 명절 초대도 거절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에도 가부장적인 권위를 유지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 말에 복종하며 우리를 키웠다. 큰오빠 민주는 명문대 나와 변호사 됐고 둘째 언니 수지는 의사 남편 만나 잘 살았다. 셋째 오빠 현우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나는 지방대 나와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결혼도 늦어졌다. 그들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다가 결국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오빠들처럼만 해라. 아버지의 말들이 쌓였다. 명절마다 모이면 그 비교가 시작됐다. 민준이 애는 벌써 대학 간다대. 수진이 집은 강남 아파트야.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갔다. 그해 추석, 케이크 사건이 터졌다. 현우 오빠가 농담으로 시작했다. 얘야, 막내 아직도 솔로. 패배자 아니냐? 모두가 웃었다. 그러다 누군가 케이크를 집어 던졌다. 그게 신호였다. 크림이 날아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집을 나선 후 나는 변했다. 운동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노렸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복수는 서서히 치밀하게 준비됐다. 나는 그들을 잃은 게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잃은 거였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과장으로 승진했다. 연봉이 올랐다. 외모도 가꿨다. 긴 머리를 자르고 옷차림을 바꿨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해 설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차단을 풀었을 때였다. 왜 안 오니?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요? 그날 케이크 맞은 게 가족인가요? 어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 후 나는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소셜미디어로 지인 통해. 민준 오빠는 이혼 위기였다.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소문. 수진 언니는 남편과 불화 중이었다. 현우 오빠 사업은 부채가 쌓였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기다렸다. 기회가 올 때까지. 어느 날 현우 오빠가 연락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나는 웃었다. 오빠, 패배자한테 왜? 그는 빌었다. 미안해. 그날 나는 거절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쳤다. 민준 오빠의 이혼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 수진 언니의 남편 불륜 증거를 익명으로 보냈다. 현우 오빠의 부채를 은행에 제보했다. 서서히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직이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할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 생신이었다. 아버지 생신이 다가왔다. 나는 초대장을 보냈다. 아니, 어머니에게 부탁해 모두를 모이게 했다. 이번엔 올게요. 내 말에 어머니는 기뻐했다. 그날 나는 한복을 입고 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보는 집은 변함없었다. 마당에 한옥 스타일로 지은 집, 가족들이 모인 식탁. 모두가 나를 봤다. 놀란 눈빛. 와, 예뻐져네 수진 언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 숨겨진 질투가 보였다. 나는 웃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아버지가 상석에 앉았다. 오랜만이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고개 숙였다. 대화가 오갔다. 여전한 비교. 민준이 요즘 소송 많아 힘들대. 현우 사업도 어려워 그들은 불평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케이크가 나왔다. 생신 케이크. 모두가 노래 불렀다. 촛불을 끄는 아버지? 그 순간 나는 일어났다. 아버지, 작년 추석 기억하세요? 모두가 멈칫했다. 케이크 맞고 패배자라 불린 거요. 침묵이 떨어졌다. 현우 오빠가 웃으며 넘기려 했다. 그건 농담이었어. 나는 웃었다. 농담. 그럼 이건 어때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준 오빠의 이혼 관련 증거. 오빠 아내 바람 증거예요? 제가 보낸 거 아세요?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 언니에게도. 언니 남편 불륜 사진. 제가 제보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현우 오빠에게. 오빠 부채, 은행에 알려서 압류됐죠? 제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차분히 말했다. 복수예요. 가족이 날 패배자라 불렀으니 이제 여러분이 패배자가 돼보세요. 혼란이 일었다. 욕설, 울음. 어머니가 울며 매달렸다. 왜 이렇게 됐니? 나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였어요. 나는 집을 나왔다. 뒤에서 소란이 들렸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무너졌다. 민주는 이혼했다. 수지는 별거. 현우 사업은 파산. 아버지는 병으로 입원.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가 있었다. 복수가 끝났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다. 연애도 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위독해. 나는 가지 않았다. 왜요? 패배자 딸 보러? 하지만 밤에 꿈을 꿨다. 어린 시절, 가족이 웃던 때에 그리웠다. 복수가 정말 정의였을까? 어느 날 민준 오빠가 왔다.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그는 울었다. 나는 흔들렸다. 용서할까? 아니, 아직 아니었다. 그들의 몰락은 계속됐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들. 나처럼. 민준 오빠의 방문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이제 독이 됐다. 그를 쫓아낸 후 나는 술을 마셨다. 서울 밤거리를 헤맸다. 왜 이리 괴로울까? 그들이 무너진 걸 봐야 만족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수진 언니가 왔다. 너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어.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눈물 흘렸다. 남편 떠났어. 애들 어떻게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결혼 늦어 조롱받을 때 언니는 뭐 했어요? 웃었잖아요. 그녀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그땐 몰랐어. 나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보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깨질까? 현우 오빠는 더 비참했다. 파산 후 술주정뱅이가 됐다. 나에게 돈을 구걸했다. 동생, 제발. 나는 졌다. 하지만 조건으로. 그날 케이크 던진 거 사과해요. 무릎 꿇고. 그는 했다. 길거리에서. 나는 사진 찍었다. 그게 내 마지막 복수였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한 번만 와라. 나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쇠약해져 있었다. 너 왔구나. 나는 앉았다. 왜 날 패배자라 불렀어요? 아버지는 눈물 흘렸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를 비교하며 키웠어. 강해야 산다고.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아팠어요. 아버지는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그날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가 줄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일기를 썼다. 과거를 정리했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회사에서 나는 더 열심히 했다. 승진했다. 부사장까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어느 날 옛 지인이 말했다. 너 가족 완전히 끊었대. 나는 웃었다. 끊었지. 하지만 이제 다시 연결할까 생각 중이야. 복수는 공평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나도 대가를 치렀다. 가족을 잃은 고독.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했다. 좋은 남자였다. 아이를 낳았다.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모였다. 그들은 나를 소중히 했다. 그때 어머니가 연락했다. 추석에 오너라. 나는 고민했다. 갈까? 갈 수 없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그랬듯 비교하지 말아야지.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됐다. 결혼 후 삶은 안정됐다. 남편 재훈은 이해심 많았다. 과거는 과거야 그는 말했다. 아이 다온이가 태어났다. 귀여운 딸, 나는 다온이를 보며 맹세했다. 절대 비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족 생각이 났다. 명절마. 소셜미디어로 그들의 소식을 봤다. 민준 오빠는 재혼했다. 수진 언니는 이혼 후 독립했다. 현우 오빠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아버지는 퇴원 후 조용히 살았다. 어머니만이 가끔 메시지 보냈다. 잘 사니? 나는 답했다. 네.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다. 현우 오빠가 사고로 다쳤다. 병원에 입원.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와라, 제발. 나는 갔다. 병실에서 현우는 창백했다. 동생. 미안해. 나는 앉았다. 오빠, 그날 케이크 왜 던졌어요? 그는 울었다. 질투했어. 내가 자유로워 보여서. 우리는 성공했지만 불행했어. 너는 솔직했는데?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불행했어요.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부분적으로. 민준과 수진도 왔다. 모두 모였다. 어색한 식사, 하지만 대화가 시작됐다. 과거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들이 말했다. 나는 말했다.
나도 과했어. 복수로 모두 아프게 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가족은 깨져도 다시 붙는다. 나는 울었다. 용서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후 명절에 가끔 갔다. 어색하지만 노력했다. 다온이를 데려갔다. 할머니, 아이가 불렀다. 어머니가 안았다. 가족은 변했다. 비교가 사라졌다. 서로를 존중했다.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필요했나?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변화가 없었을지도. 심리는 복잡하다. 증오는 사랑의 그림자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가족과 함께. 상처는 흉터가 됐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공평한 대가 후에. 화해 후 삶은 새로웠다. 가족 모임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웃으며 지냈다. 나는 다온이를 키우며 과거를 교훈으로 삼았다. 너는 내가 최고야, 아이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나는 성공했다. 창업했다. 작은 IT 회사, 성공했다. 가족이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막내가 제일 잘 됐네, 아버지가 웃었다. 나는 웃었다. 이제 패배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미안해했다. 그 말 평생 후회할게. 시간이 약이다. 상처가 아물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날 케이크가 날아왔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났다. 재훈이 안아줬다. 괜찮아. 나는 강해졌다. 복수를 통해.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 모두 함께. 웃음이 넘쳤다. 바다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인연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구나. 하지만 더 강한 인연이 됐다. 현우 오빠가 말했다. 덕분에 깨달았어. 돈이 전부 아니야. 수진 언니도. 독립해서 행복해. 민준도. 새 아내가 좋아? 어머니가 말했다. 너 없인 안 됐어. 나는 울었다. 행복하게. 복수는 끝났지만 이야기의 끝은 새 시작이었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약하다. 배신당하면 증오한다. 하지만 용서하면 자유롭다. 나는 자유로웠다. 몇 년 후 나는 책을 썼다. 자전적 소설. 제목은 그날의 말,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 배신과 복수, 용서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공감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 압박, 비교 문화. 가족이 TV 봤다. 우리 이야기네, 웃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상처를 딛고. 다온이가 자랐다. 엄마, 가족이 뭐야? 나는 말했다. 서로 아프게 해도 다시 안아주는 거야? 아이를 안았다. 그날 케이크는 이제 웃음거리다. 기억나. 그때 케이크 맞고 현우가 웃는다. 나는 웃는다. 그 덕에 지금이 있지? 복수는 공평했다. 모두 대가를 치르고 성장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길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서울 하늘 아래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끝은 없다. 삶은 계속된다. 증오에서 사랑으로. 그게 내 이야기다.